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뭐 내용들 정리해보면, 그 FMC라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긴 어려웠죠. 작년도 초부터 시작됐던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들이 좀 자금을 빼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다 보니까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식의 해석도 있을 거고,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테이퍼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금리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좀 있었겠죠. 여기에 대한 부담, 요게 이제 초반에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를 했잖아요. 2,600명 정도 증가됐는데, 뭐 향후에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당연시 여겨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혼란함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치에 좀 반응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흐름 수치에 좀 반응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것, 이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거고요. 다음에 중국 문제인데, 오늘 중국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중국 경제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리커창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하고 상관없이 중국 경제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제 중국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나빠질 것 같다에 대해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뭐 압도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리커창의 저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중국이 저렇게 되면 쉽지 않겠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겠죠. 이것도 이유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대형주 수급 불안 요인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또 그쪽에 기관들이 매수가 집중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관들이 지금 자금 여력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매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팔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교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데다가 여기에 또 오늘 LG화학이 그 제규어 전기차가 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게 거기 또 이제 LG계 배터리를 장착한 걸로 알려졌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LG화학이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대형주도 수급 요인에 개별적인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좀 지수가 위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제약주 일부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핑계로 이제 이후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종목 장세는 계속 만들어주긴 했는데, 시장 전체로 본다라면 이제 좀 어제와는 또 완전히 달리. 어제 뭐 호재가 세네 개씩 막 등장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특히 이제 MSCI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제법 기대감을 모았던 재료였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재료는 하루 만에 소멸이 돼버렸고, 이제 시기 하루 앞두고서 좀 신중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할 만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겹치면서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FMC라고 하기에는 이게 이제 아시아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외환시장 동향이거든요. 우리나라만큼 환율이 올라간 나라가 없어요. 외환시장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국 증시를 봐도 그러니까 항생지수가 1% 정도 빠졌는데, 뭐 항생지수는 최근에 뭐 테이퍼링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빼고, 뭐 대만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증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빠졌다라고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는 또 올라버렸고, 그러니까 무슨 테이퍼링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장중에 보니까 찌라시로 오늘의 조정 요인 그러면서 이제 FMC 어쩌고 얘기 나오는데, FMC 때문에 빠졌다면 다른 나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도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테이퍼링, FMC 이게 메인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코로나 확진자 수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도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그 중국 당국에서 상무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생필품을 많이 쌓아둬라. 그러니까 이제 잘 이제 좀 충분히 확보해둬라. 이런 어떤 지시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죠. 이게 사실 개인 국민들한테 전달한 메시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지침이 내려졌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좀 사재기가 된 것 같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고, 뭐 네티즌들이 막 이것저것 검색해가지고 막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이제 이게 좀 걱정스럽게 해석이 됐었어요. 뭐 일각에서는 뭐 중국 내에서는 이게 대만하고 전쟁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왜냐면 코로나19 작년 때에도
이렇게 생필품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이거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만하고 전쟁 나나 뭐 이런 식의 루머까지 돌았대요. 근데 이건 좀 뭐 약간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고 어쨌든 그건 이제 지나갔고 당국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코로나를 대응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의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가 나오면서 이제 좀 봉쇄하는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뭘 사러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 사러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전염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거 확보해놓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중국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코로나 제로 정책을 펼친다든가 이렇게 예민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올림픽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사실 도쿄올림픽이 망한 올림픽이나 다름없잖아요. 관중도 아무도 없고 일본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동계올림픽 한 세 달 남았나요? 세네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올림픽 전후가 되면 중국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중국 이슈에 우리 증시가 좀 예민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국내 코로나 재료와 이 중국발 해프닝이라고 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료가 좀 맞물리면서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유난하게 빠졌던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참 오늘 신기하게도 2975로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시장이 딱 그 3050이 저항 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실패하고 나서는 2900과 3050의 절반인 2075포인트,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2975로 또 끝나버렸거든요. 애매한 거예요. 예, 그래, 끝나도 이것도 얼추 한 2990 정도라도 갖다 붙여놓고 끝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중간하게 여기서 빠져서,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고 내일부터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재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박스권 보고 나고 또 빨리 3050 이상 뚫고 나가고 이런 신호들이 좀 단계 착착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선가 박스권이 길어지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빠진 거를 단계 바로 보고 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또 121선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도 내기도 하고 코스피 대비 선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121선을 맞고 떨어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6번이나 121선 맞고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일부 대형주들이 강하면서 1000포인트 살수는 했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단기에 빨리 뚫고 나가는 시도들이 나와주는 게 좋겠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뭐 어제하고 반대. 외국인 기관 많이 팔고 금융투자가 특히 많이 팔았고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4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저는 외국인들이 양아치라고 생각하는 게 선물. 선물을 이틀 동안 만계약씩 사더니 오늘 또 만계약을 팔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투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변동성을 하루에 만계약 이상씩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시장이 평범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에는 아마 위든 아래든 박스권이 깨지는 이제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팔았다. 근데 이제 신규 매도 비중보다 기존 매수했던 거를 청산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오늘 의약품 사고 화학을 매수하고 했는데 이제 오늘 제일 많이 판 게 4,500억 중에서 금융이 3,000억을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순매도 금액을 생각을 하면 한 3분의 2 정도, 거의 한 70% 가까이 금융 쪽에 집중이 됐고, 저건 뭐 카카오페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이랬고, 기관은 오늘 반면에 이제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 외에는 뭐 전기전자 많이 팔아서 이게 문제예요. 저는 지금 작년부터 올해 우리나라 수급에 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빅네임 상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브,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게임, 카카오 증권, 하여튼 카카오 금융 계열의 어떤 종목들 다 들어오고 뭐 카카오 게임 들어오고 하이브 들어오고 그러니까 빅네임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공모주 청약에 자금이 얼마가 몰리고 뭐 또 초장에 뭐 또 따상이 어떠고 막 이런 어떤 거 만들잖아요. 저는 제발 기관들이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공모주 청약 제도도 저는 되게 손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따상따상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연히 따상 나오는 걸로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상대적으로 개인들보다 이제 기관들이 물량 확보하기도 더 유리한데 그렇게 사놓고 따상 붐 만들어서 그 따상 가서 연속으로 짝짝한 케이스가 몇 개나 돼요. 물량 떠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공모제도도 좀 손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의미 있는 대화는 아니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꼭 기관은 이제 금융을 사기 위해 다른 거를 좀 많이 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외국인들 매매 종목을 좀 보니 4,500억을 팔았는데 그중에 카카오페이가 한 2,000억 되고 카카오뱅크가 한 900억 되고 그러니까 2,800억 이상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 두 개 이제 매도가 집중이 됐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팔았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계속 매수 기조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기조 좀 유지하고 있는 거 봐서는 아직 뭐 시황이 깨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오늘은 특정 업종에 집중되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FOMC 지나고 나서도 특정 업종 집중된 거 없이 오늘 같은 매도가 나온다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핑계거리라도 있는데 내일 이후는 신규 상장 핑계도 없으니까 이제 수급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주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순서를 좀 바뀌어서 그 이후의 증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FOMC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리 인상을 이제 언제쯤 하는 걸로, 현재는 내년도 6월, 7월을 금리 인상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거든요. 투자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6월까지 동결일 확률이 지금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가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렸다라는 식이 되는데, 파월 의장이 기존에는 친시장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 거냐. 그렇게 나온다면 증시가 이제 FOMC가 끝나면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되면 또 다르겠지만 그 발언에 대해 해석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환율 상승, 외국인 선물 매도 이게 오늘 나타났잖아요. 우리 증시만 유난하게 환율이 올라갔고 우리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 선물 또 투기적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뭐 또 이틀 대량 선물 매수했으니까 또 이틀 대량 선물 매도를 또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오늘 잠깐 트릭으로 눌러주고 또 살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이 워낙 투기적이라서 이 투기적인 거래가 좀 축소되는 그래야 좀 안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들락거리고 되게 정신사나우니까 요 구도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삼성전자 다시 올라갈 거냐. 어제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올라가 놓고 오늘은 끌어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제일 흐름이 좋았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어제 움직였고 자동차 같이 이렇게 좀 다른 대형주들도 이제 활발하게 좀 움직이니까 기존에 안 갔던 종목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도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만 들락거리면 그러니까 박스권 올라가면 3,050에선 팔아야지 또 밑에 내려오면 사야지 이런 구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지고 다른 못 갔던 대형주들이 또 추가로 합류해주고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중소형 종목 장세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일부, 바이오 일부 이런 것들이 갔는데 이제 통신 장비 어제 갔었죠. 반도체도 종목별로 한바탕 갔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나 엔터주의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주 쪽으로 이제 조금 수급이 분산되고 있으니까 메인이 어떤 게 되는지 이것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용들을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2주 동안 우리하고 중국만 별로 안 좋아요. 중앙권 증시가.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최근 2주 동안 그러니까 그 전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 2주가 좀 더 되겠네요. 기간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요 기간 동안 누적으로 보면 2주 정도 되겠네요. 누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중국 쪽이 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진한 이유는 미국 쪽 뭐 경기 인플레이션 이쪽도 이쪽이지만 그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를 좀 의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점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답이 좀 풀리는 게 우리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지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나 뭐 외환 시장이라든가 채권 쪽은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2주 동안 0.5% 올랐으면 크게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유가도 거의 2주 동안 제자리였고 환율도 오늘 올라간 거 포함을 해도 0.3%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6%포인트 이제 하락을 그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보면 주식 시장 이외에는
그 외 시장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변화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재료에 좀 민감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증시 주변 환경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중요한 건 종목이잖아요. 최근 이전에 2주 동안 종목의 구도가 뭐가 바뀌었나 보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게 게임과 엔터 미디어였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제일 세게 올라가고, 오늘 뭐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다음에 반도체주 일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종목들별로 좀 갈립니다. 근데 반면에 미디어주가 제이 컨텐츠리가 빠지고 있고, SM도 상승폭이 최근에 2주는 대장주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뭐 게임주는 뭐 여전히 강세 보이곤 있는데 살짝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있었던 파라다이스 이런 거는 또 마이너스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구도가 좀 굳어지는 거냐, 2차 전지 반도체가 여기다 치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단순 순환매인지, 요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면 하이닉스가 오늘 좀 눌리긴 했지만 제일 올랐고, 그다음에 건설, 자동차 내에서는 기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는 좀 썩 좋은 구도가 아니거든요. 역시 위드 코로나 관련한 대한항공도 마이너스 상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보면 좀 반도체, 자동차 일부, 뭐 건설주는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이 구도가 그대로 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어떤 업종이 치고 나가는지,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게임주나 엔터주 저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초기에 잡을 걸 막 이런 후회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전에는 옛날에 무슨 3D 프린터니 원자력이니 교육 테마니 이런 거 올라가면 2달 반 동안 치고 나갔어요. 공식같이. 근데 최근에는 공식 같은 게 한 4달에서 많이 가면 6달인데 보통 4달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추세를 세게 잡으면 좀 길게 가는 경향도 있어서, 물론 이제 순환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초기에 이번 달에 움직이는 종목은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자. 저도 이제 수시로 이제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지수에 자꾸 한눈 팔지 말고 이런 종목 돌아가는 거에도 같이 좀 집중을 하자. 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오후 방송이 이제 유튜브 방송은 평소보다 되게 늦게 올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